쉽지 않은데 해야죠. 그 다음에 원가의 행태. 원가의 행태 나오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만 적어 드릴 겁니다. 원가 행태라고도 하고 원가 형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다 변동비, 일정하다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늘어나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늘어나고 하나당 들어가는 금액은 어떻다? 똑같다. 그 다음에 고정비는 매달 똑같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뭐 한다고요? 줄어든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인데 다른 말로 무슨 형이라고도 한다고요? 계단형. 그래서 거기 204페이지랑 205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그려드렸던 그래프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206페이지에 보시면 의사결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인데 요 파트도 1년에 한두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관련 원가와 무슨 원가 있죠? 비관련 원가. 그래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건 너무 글씨만 알면 다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차액 원가. 차액의 뜻이 뭐죠? 네, 차이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도 잘 안 내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3번하고 4번이에요. 매몰 원가하고 무슨 원가요? 기회 원가인데 기회 원가보다는 기회 비용이라고 좀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몰의 뜻이 뭐죠? 매몰차다.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지파동이나 이런 거 나면은 뭐 이제 매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쓸데없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를 매몰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매몰 그러면은 쓸모없는 거. 그래도 우리가 뭐 매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를 매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쓸 때 없는 원가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래서 옛날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기회 원가. 기회 원가보다는 기회 비용이라고 좀 더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상황에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를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매매를 하면 1억을 벌고요. 월세를 주면 5천만 원을 벌고요. 전세를 주면 2천만 원을 번대.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3가지겠죠.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 그러면은 기회비용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매매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이 2개 중에서 좋은 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선택해서 1억 벌었죠. 근데 기회비용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나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사주셔야 돼요.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면 결론은 항상 나는 선택할 때마다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족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래서 후회하는 삶을 살면은 기회비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은 기회비용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 선택한 거 빼면은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1억이 높아요? 5천만 원이 높아요? 1억이 높죠. 그래서 과거에 저기 누구냐? 대한항공 좀 유명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뭐냐? 땅콩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여자분이 땅콩을 선택함으로 해서 기회비용으로 1,000억이 날라갔잖아요. 왜냐면 주식이 1,000억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동생이 컵을 집어던짐으로 해서 그때 또 기회비용이 얼마가 날라갔어요? 1,000억이 날라갔어요. 네. 땅콩을 선택 안 하고 안 집어던졌으면은 뭐 다른 걸로도 또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랬으면은 기회비용이 낮을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사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 이거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보험 설계사야. 네, 그러면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만약에 다치시면은요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 1,000만 원은 뭐 하는 거예요? 날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보험을 선택 안 하면 만약에 다쳤을 때 1,000만 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영업도 참고로 다 전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게 좀 먹혀요. 예, 좀 어려운 말 해주고 사자성어 써주고 그러면 왠지 이 사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업할 때 요 기회비용이 은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너가 우리 회사 보험 선택 안 하면 너한테 불리할 거야. 이 얘기를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기회비용 얼마가 날라가니까 꼭 이 보험 드시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메모런가가 잘 나와요. 그래서 메모런가는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언제 거니까 옛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저기 207페이지부터 설명은 드릴 건데 지금부터 이제 암기로 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암기로 대체를 할 거냐면은요. 221페이지까지를 그 2장짜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T자인데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아마 그 2장짜리 드린 거에 2페이지 밑인가 3페이지 위쪽에 있을 거예요. T자 5개랑 공식 하나.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공품이라는 용어를 종종 쓸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의 뜻이 뭐냐면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중인 거. 그거를 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공품. 그리고 그 암기하라고 드린 거에는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왜냐면 이 제공품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완성되면은 원가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초라고 나오면 1월 1일이고요. 내용은 작년 거예요. 우리 1월 1일 날 일반적으로 일 안 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월 1일 거는 대부분 작년에 넘어온 거.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물건을 못 만들었어. 그럼 못 만든 거 갖다 버려요? 아니죠. 그거 갖고 있다가 내년에 뭐 하죠? 만들어야 되죠. 그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들어가겠죠? 노무비 들어가겠죠? 경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직접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고요? 간접비. 그래서 요 차변에 있는 건 다 물건 만들려고 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이런 걸로 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가 올해, 제품은 뭐야? 완성된 거. 그래서 올해 완성된 원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근데 우리가 모든 물건을 100% 다 완성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남은 걸 뭐라 그래요? 기말. 그래서 기말은 12월 31일이고요. 얘는 내년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으면 버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올해 남으면 언제 만들자? 올해 못 만들었으면 내년에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기초는 무조건 증가고요. 기말은 무조건 감소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모르셔도 그냥 외우기만 하시면 답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참고로 제공품은요, 재고자산이에요. 왜냐면 얘 만들어서 뭐 할 거죠? 팔 거죠? 판매와 관련이 있으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데 플러스 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 그냥 외워서 차변하고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냐? 그리고 나머지 줘요. 그럼 나머지 금액 쭉 쓰고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거 계산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부하면서 제일 아까운 게 계산 문제예요. 왜냐면 실무 가면 계산을 내가 해요? 컴퓨터가 다 해요? 컴퓨터가 다 해요. 우리는 그냥 기초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는 프로그램이 다 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다 해준다라고 해도 어쨌든 사람이 확인 작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해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가 안 나와요. 재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 갖고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라고 거기 2장짜리에 있어요. 그대로. 예, 받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제공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있잖아요. 요게 없고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4개 더한 걸 뭐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점이 제공품은 똑같잖아요. 근데 4개가 있냐? 하나로 되어 있냐?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의 뜻은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간접비 요 4가지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재료비하고 노무비 나오면 긴 거, 그 다음에 총 나오면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2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얘를 그려서 답을 구할 거냐, 아니면 밑에 거로 답을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총 나오면은 아래 거 쓰는 거고요.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어디 거 쓰는 거예요? 위에 거. 그건 좀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되면 뭐가 되죠? 제품이 됩니다. 뭐가 돼요? 제품. 그래서 제품은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왜 제품은 손익계산서 가셔야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만들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팔면은 이익 났느냐, 손해 났느냐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요거를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적는 건 그 2장짜리에도 있는데 제일 우리가 공부할 때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안 내갖고 나올 때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마 문제풀이 할 때 한 번인가 밖에 안 써먹을 거예요. 노무비나 제조경비인데 답 쓰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거기 2장짜리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거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가회계죠. 원가회계는 이론상에서는, 실무에서는 못합니다. 대기업 아닌 이상은 하기가 힘든데,
이론상에서는요, 매월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회계에서는 원래 이론상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계산해라? 원가 계산해라. 근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못해요, 중소기업에서. 왜냐면 원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알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오늘 팔아서 내일 살아야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가 계산을 하긴 하지만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아주 짧게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매달 얼마라고 정확하게 계산할 여력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중소기업 다녔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민값으로 가요. 최소값.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의 직원이 10명이야. 그러면 10명만 있으면 회사가 굴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제조회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10명으로 일단 기본적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 그러면 일용직들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갑자기 많아졌지만 이 일이 꾸준한 일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직원들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여자분들 육아휴직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뉴스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꼭 그 인터뷰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나도 육아휴직 보내주고 싶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육아휴직 갔다가 오면은요. 한 명의 잉여 인간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와도 할 일이 크게 없어. 근데 어쨌든 직원이니까 뭐를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 그러면 회사 사정이 어쨌든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못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중소기업의 최대 단점. 왜냐면 돈이 많으면 당연히 뭐 한 명 더 채용했어도 그거 갖고 어떻게 따르게 운영하면 되는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소기업보다는 받을 확률도 높고. 왜냐면 어쨌든 여유 자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월급 같은 경우에 원래 회계는 원가회계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만약 1월 달 월급을 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며칠까지요? 31일. 요거를 1월 31일 날 준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죠. 1월 11일까지 일하고 2월 며칠까지요? 10날까지 해서 2월 10날 월급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1월 1일까지 일하고 1월 30일까지 일한 걸 2월 10날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요런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사도 있죠. 1월 26일부터 2월 며칠까지요? 25일까지 해서 몇 월 며칠 날 월급 줘요? 2월 25일. 요런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참고로 월급 줄 때 이게 많아요. 이거를 세법에다가 연결을 좀 시켜드리면은요.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매달 10일은요. 4대 보험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있죠? 이거 납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 10날이 2월달 거 내는 달이에요. 다음 달 10날까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관련된 월급 관련된 세금은 4월 10일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일이 10일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법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요런 세금 내고 돈이 남으면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금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근데 월급은 늦게 줘도 원금만 주면 돼요. 맞죠? 슬픈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월급 밀리는 곳들 있죠. 네. 세금하고 같이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먼저 내고 월급 줄 돈이 모자라. 그래서 조금 더 후에 줄게. 이런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늦게 내면은 페널티가 있지만 월급은 솔직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만 하면 다른 거 다 배제한다라고 봤을 때 미안하기만 하면은 일단 늦게 줘도 더 추가적으로 주는 돈은 없잖아요. 아직은 나라 자체에서. 그 다음에 25일은 1월 25. 1월 25.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냐? 목요일 날 봐요. 7월 25, 10월 25일이 부가세 납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5일 그러면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부가가치세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인사 담당자가 인터넷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그 기자가 가갖고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왜 월급날이 25일이에요? 인사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희 돈이 25일 날 들어와요. 원청에서 25일 날 준대요. 그래서 25일 날 월급 줘요. 이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돈 받아야 뭐 줄 수 있으니까 월급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1월달 월급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럴 경우에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렇게 월급 주는 회사도 있죠. 그러면 전달에 얘는 먼저 준 거예요. 저번 달에 맞죠? 1월 10일 것까지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1월 11일부터 2월 며칠 것까지 나갔죠? 10일까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흘치 더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서 며칠치를 빼면 돼요? 2월 1일에서 2월 10일치를 빼면 정확하게 몇 달이 남죠? 한 달이 남죠. 이론에서는 이렇게 구해서 한 달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실무에서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금액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는 나요. 왜 나냐면은 1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31일까지 있죠. 2월 달은 뭐 28일, 29일 왔다 갔다 하지만 28일이라고 봤을 때 일수로 계산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도 그렇게 잘 내지는 않는데 내기는 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안 냈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시험이라는 건 이론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론대로 하면은 문제 생길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과 실무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 계산 못해요, 회사 가시면. 왜냐면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력에 따라서 월급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거기에다 직원이 만약에 100명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다가 저 같으면 사직서 쓰고 나와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때요? 복잡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시간도 다르죠. 시간마다 받는 금액도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쓰지만 시험에선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제공품 수량과 하는 건데 회계에서는 지금까지 딱 3번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100일에요. 100일에까지 딱 3번 나왔고 세무때가 잘 나오는데 일단 외워두긴 할 겁니다. 나온 적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다 그냥 외워서 금액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밑바탕을 깔고 시작했잖아요. 원가에게는 뭐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암기 잘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외웠으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추고. 못 맞추는 건 아닙니다. 찍어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21페이지로 오세요. 요거는 나중에 쪽지 시험으로 좀 배치하고요. 221페이지는 언젠가 내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2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월할 경비라고 있어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비요? 월할 경비. 그래서 이거 이제 제조 경비 관련된 건데 첫 번째가 월할 경비예요. 그래서 월할 경비의 뜻이 뭐냐면 매달 똑같이 내는 걸 월할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것들이 월할 경비예요. 그래서 월별로 낸다 그래서 월할 경비.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시면 측정 경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 경비는 뭐에서 내는 돈일까요? 말뜻 그대로 측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은 측정해서 얼마 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경비라고 있어요. 지급경비는 지급해야만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운반비나 그 다음에 뭐 교통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교재에 수선비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택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운반비 얼마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택배를 시켜서 돈을 줘야만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비.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버스를 타. 근데 이거 돈 줘봐야 알잖아요. 맞죠? 왜냐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하루에 여러 번 탈 수도 있고 한 번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돈을 줘야만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지급경비. 그 다음에 발생경비는 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경비예요.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놈의 한 번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낼 줄은 알았는데 이상한 타이밍에 내셔갖고. 그래서 발생경비는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간모 손실. 그래서 간모의 뜻이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량 부족. 그러면 우리 회사에선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 보면은 돈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꼭 돈을 써야만 손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돈 없이 손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손이라고 있어요. 공손비. 공손이 뭐냐면은요. 불량품이에요. 근데 불량품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공손. 그래서 공손의 뜻이 뭐냐면 공정 중에 물건 만드는 중에 손해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공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불량품. 그래서 불량 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근데 불량 났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물건 살 때 돈이 나간 거지 물건 만드는 중에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고 하세요? 발생 경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만 볼게요. 왜냐면 시험 문제 아주 잘 내시는 문제는 아닌지라. 그 다음에 233페이지. 그래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원가의 배분 기준이라고도 있는데 배분하고 똑같은 말이 배부입니다. 배부도 나눠주는 거고 배분도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를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나눠줄 때에는 관련 있는 걸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관련 없는 걸로 나눠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몸무게로 내래.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맞죠? 인원수로 내래. 그래도 싸움 납니다.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세금 많이 내세요. 아니면 관리비 많이 내세요. 왜요? 면적이 크면 가격이 뭐하다? 비싸다. 비싼 거 사면은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다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건 그렇고 이제 국가에서 세금 거둘 때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요게 얼마냐. 근데 그건 이제 국가에서 보는 거고 일반적인 또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똑같은 아파트야. 그럴 때는 다 뭘로 나눠요? 면적으로 나눠요. 왜냐면 면적이 큰 데 살면은 이 사람은 돈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50평짜리 줘도 못 살아요. 왜냐면 평당 10,000원만 잡아도요. 관리비로 50평이면 얼마예요? 관리비만 50만 원이에요. 돈 없으면 큰 평수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관리비 감당이 안 돼요. 일반적인 월급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큰 평수 사는 사람, 작은 평수 사는 사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월급에 맞춰서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오버해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은 외제차 끌고 다니시는 분 있고
소형차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국산차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나눠지는 거는 월급을 얼마 받느냐로 나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하나의 부의 상징이 돼버려서 돈이 없는데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빵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행복하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남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전 돈이 없기 때문에 외제차를 살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 진짜 외제차 비싸잖아요. 유지비도 비싸요. 기름도 많이 드시죠. 보험료도 어쨌든 국산차보다는 단가가 세니까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고장 나면은 수리비도 어때요? 일반 승용차에 두세 배씩 나가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타면 돼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카푸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수혜 기준은 일명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예요.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혜 기준이 아까 설명드린 엘리베이터가 이쪽하고 연관이 좀 있죠. 왜냐면 난 1층 살아.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난 돈 안 낼래.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제일 꼭대기에 살아. 20층에 살아. 그러면 엘리베이터한테 혜택 받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러면 조용히 뭐네요? 돈 내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혜 기준. 그 다음에 세법은 이거예요. 부담 능력 기준. 세법은 부담 능력 기준에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돼. 그러면은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내. 근데 나는 여력이 안 돼. 월급도 적어. 그러면 어떻게 내죠? 적게 내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부담 능력 기준. 그래서 내 능력이 많으면 많이 내고 능력이 적으면 적게 내는 거. 또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세법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시면 공정성, 공평성 기준. 근데 저희 시험은 주로 인과관계만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하냐, 공평하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이쪽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요,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내는 세금 어때요? 똑같아요. 모나미 볼펜을 사면 우리가 만약에 문구점 가서 모나미 볼펜 사. 그러면 점원이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얼마 버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안 물어보죠. 그냥 누가 들어가든지 모나미 볼펜이 만약에 1,000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와도 1,000원. 1억 버는 사람이 와도 얼마예요? 1,000원.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이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정하고 뭐하게? 공평하게. 근데 세금으로만 봤을 때에는 공정하고 공평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많이 벌면은 많이 내게, 적게 벌면은 적게 내게 되어 있는 게 세법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다 어떻게 낸다? 똑같이 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관련된 용어도 나옵니다. 근데 일단 공정성, 공평성은 다 똑같이 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요. 240페이지. 그리고 목요일날 1시간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얘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문별 원가의 집계 가운데 보시면은 그 박스 있거든요.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관련 있는 걸로 뭐 한다? 나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보시냐면은 건물 임차료하고 재산세 잠깐 봐보세요. 거기 박스에. 그래서 건물 관련된 거 나오면 대부분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요? 면적.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라고 봤을 때 면적이 크면은 비싸니까 많이 내. 면적이 작으면은 싸니까 조금 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금도 재산세도 면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직원들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저는 회사를 알아볼 때 복지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사 들어가자마자 이걸 보세요.
복리후생비의 금액이 크냐 작냐. 복리후생비가 작아. 그러면 직원들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적구나. 왜냐면 회식하는 것도 복리후생비고요. 직원들 위해서 뭐 간식 사주는 것부터 해서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러면은 누구 위해서 돈 쓰는 거다? 직원 위해서.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적어. 그리고 직원 관련된 부분에서 돈 나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접대비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접대비는 이분들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누구요? 거래처. 그래서 접대비가 많아. 그럼 우리 회사는 거래처 관련돼서 뭔가 액션을 많이 취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 선물이나 추석 선물 주잖아요. 그것도 다 직원한테 주면 뭐예요? 복리후생비예요.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좀 이제 나날이 다달이 슬퍼지는 게 과거보다 선물 들고 다니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저도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과거보다 확실히 명절 선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음 아플 때가 과거보다 김 선물 세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로. 맞죠? 그게 곧 뭐예요? 회사들이 이렇게 직원 복지에 쓸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스팸을 많이 들고 다녔다 그러면 스팸이나 뭐 참치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김 선물 세트가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과거엔 김 선물 세트 주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집에서 그냥 김 사 먹고 시장 가서 사 먹고 이랬지 선물 세트로 들고 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 선물 세트들이 눈에 보이더니 요즘 뭐 마트 가도 있고 사람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들고 다니죠. 그게 곧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회사들이 뭐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돈 벌려면은 누구를 안 좋게 만들어야 돼요? 중소기업들이 싸게 우리한테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단 덜 힘들 텐데 구조 자체가 대기업 하는 구조다 보니까 대기업은 힘들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덜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덜 힘들고 중소기업은 오늘 내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하고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인건비도 싼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좋아지는 날이 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력비가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측정 소비량인데 그냥 뭐 전기요금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 소비량. 그래서 얼마나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관련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직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식당. 우리 공장들이 있는 데는 식당 쓰잖아요. 회사 자체에서. 그럼 식당일 때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수요? 직원 수. 면적하고 상관없어요. 면적 엄청 넓은데 직원 한 명이야.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면적은 상관없어요. 식당은. 왜냐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몇 명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나오면은 무슨 수요? 직원 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요거는 요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1, 2, 3, 4 중에서 그거랑 관련된 거 뭐 하시면 돼요?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요거 계산은 목요일 날 할 거예요. 아니다. 목요일이 아니고 저희 분계 조금 남은 거 하고 요거 계산하는 거 할게요. 그러고 보니 분계가 몇 개 안 남았죠?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나갈게요.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242페이지로 오시고요. 보조 부문의 배부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잘 나와요. 잘하면 오늘 원가회계 끝낼 수도 있어요. 원가회계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원가회계를 잘 봐야 돼요. 시험 볼 때. 왜냐면 재무회계는 넓은 데에서 8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좁은 데에서 4개 나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넓은 데에서 3개 나와요. 그러면 넓은 데에서 3개 나오는 것보단 좁은 데에서 4개 나오는 게 맞출 확률이 어떻죠?
높죠. 그래서 원가액이 문제 풀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어제 푼 거 같은데 또 나왔네. 그저께 본 거 같은데 또 나왔네. 반복이 좀 많아요. 원가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원가액에 4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원가액에는 4개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4개 다 맞출 확률이 좀 높아요. 원가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부문비라는 게 뭐냐면 보조가 간접이에요. 뭐라고요? 간접. 그래서 간접은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으니까 혼자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조부문을 나누는데 나누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배부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단계 배부법, 세 번째로 상호 배부법. 요것도 2장에 있는 거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의 뜻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 보조에다가는 배부를 안 하고 어디에다가만 배부해 주겠다? 직접에다가만 배부해 주겠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요건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보고 저거 할 거예요. 나누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중요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는 안 중요하니까 보조는 하지 마. 보조가 간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접에다가는 나누지 말고 어디만 나누자? 직접에다가만 나누자.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근데 요건 이따가 계산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래서 절충의 뜻이 뭐죠? 중간이에요. 뭐라고요? 중간.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면 절충안 찾잖아요. 중가운데 거. 그래서 절충 그러면은 중간. 그래서 요 3가지의 단계 배부법이 어디에 있죠? 중가운데에 있죠? 그 다음에 상호의 뜻이 뭐죠?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얘는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서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은 뭐 할까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확한 게 좋다라는 건 알죠. 근데 정확한 방법으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하면 좋은 건 아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 그리고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게 어때요?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3개를 하면 이제 한 파트 남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볼 거 정리하고 요거 계산 문제 풀 거예요. 이따 유인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한 파트 남은 거 해서 오늘 아예 끝내버릴게요. 그냥 원가에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